천안시 지역 분석 및 주요 단지 현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천안으로 가면 천안도 뭐 거대 도시죠. 네. 천안이 인구 한 65만 대 이렇게 되지만 네. 아산과 합쳐서 여기 지도로 이렇게 보는 게 익숙하죠. 네. 자, 이제 그러면 PC로 가겠습니다. 여기 법정동 경계를 하면 행정구역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천안과 아산, 그다음 동남구 접경지 있죠. 네. 여기에 이제 천안 아산역이 있어요. 네. 이 천안 아산역이 어떤 효과를 불러왔냐면 KTX, SRT가 동시에 다니니까 그리고 수도권 지하철 1호선이 네네. 다니다 보니까 약간 제2의 수도권.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때문에 규제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규제를 조금 피하면서 수도권 접근성은 좋은 제 첫 번째 도시가 네. 이 천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로부터 천안 상거리에서 교통 요충지고. 지금도 뭐 교통의 요충지는 그렇죠. 변함이 없고요. 네. 그래서 제2의 수도권 시장을 열었다. 그리고 아산과 이게 합쳐지면서 네. 거의 90만 대 인구 파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도만 봐도 이게 천안, 그다음에 아산 하나의 이 그냥 덩어리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렇죠. 네. 보면 이제 천안은 보면 평택과 안성의 아래쪽에 있고 아산은 평택의 아래쪽에 있죠. 네. 그래서 거의 준수도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파트도 보지만 사실은 이 도시의 움직임 그리고 토지의 개발 네. 그 다음에 아파트의 흐름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본다면 경기도에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공장, 창고, 산업단지 이런 거래가 활성화되었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경기도의 지가가 비싸니까 특히 평택이 삼성 반도체가 들어오면서 비싸졌죠. 네네. 그러면서 이 움직임이 안성으로 퍼졌다가 그 다음 이제 천안, 아산까지 이렇게 퍼졌어요. 그래서 이 불경기 중에 22년도가 불경기였잖아요. 네. 그런데 토지 거래량이 급등했던 지역이 아산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준수도권이라고 보면 되고 인구 60만으로 해석하면 오류가 있고 오히려 95만 대로 봐야 된다. 그게 이제 천안 아산역이 네. 하나의 중심점이 되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통을 만들었다면 배후 주거지를 만들어야 되죠. 네네. 그래서 천안 아산하면 이제 불당신도시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천안의 이제 1급지는 요 불당신도시라고 보면 되고 네. 곧이어서 충남의 1급지가 됩니다. 우리가 천안을 몰라도 불당신도시는 알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죠. 네. 그래서 요만큼을 이제 우리는 흔히 구불당이라고 구불당. 부르고 대략 그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좀 더 진한 여기를 이제 신불당이라고 불러요. 일명 네. 아산 당정지구의 네. 하나의 네. 구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느낌을 보면 사실 충남 내에서는 여기가 학원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로드뷰를 보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요런 느낌. 되게 살기 좋게 인프라는 갖춰져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물이 걷구나. 구도심이라 하기에는 그래도 좀 깔끔하고 뭐 아파트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그죠? 네. 이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불당을 가면 네. 깔끔하게 아직까지는 조금 세핑 느낌이 이렇게 납니다. 네. 세핑 느낌. 네. 그리고 신구의 조화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네요. 그렇죠. 또 이런 뭐 스타벅스든 이런 프랜차이즈들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뭐 세핑 느낌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 흐름을 봐야 되는데 네. 최근 6개월간 동향 혹은 1년 동향 이렇게 보면요. 일단 세종시가 많이 빠졌고 그다음 대전, 경기, 인천, 대구가 많이 빠졌죠. 네네. 근데 이 충청권은 세종, 대전, 충남, 충북을 충청권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근데 세종 많이 빠진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대전 많이 빠진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6개월 동향을 보면 충남이 조금 덜 빠진 것 같죠. 그런 보이네요. 네, 맞죠. 그런데 이걸 크게 보면 충남에서 1급지인 천안 서북구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다음 충북의 1급지인 청주 흥덕구가 또 많이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어떠냐면 A급지가 많이 올랐고 또 A급지가 다시 많이 빠지고 있어요. 특이 현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A급지 중에서 A급 동, A급 구역을 사람들이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는 또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우리가 천안 불당신도시 이야기를 했는데 학원가를 봐야 되겠죠. 네네. 이 학원가를 보면 이 두 개가 합쳐서 불당신도시 안에 구불당과 신불당이 합쳐서 184개가 있거든요. 학원가가. 180개 정도면 굉장한 규모이지 않나요? 예, 대전 둔산동이 거의 190개 정도니까 거기도 학군을 알아주는 데인데 그렇죠. 두 개 합쳐서 180개면 충남도 결코 대전에 그렇게 뒤지지는 않는다. 비용을 보더라도 뭐 1.1만 원 정도로 해서 네네네. 봉선동 이런 데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충남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있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죠. 네, 광역시급이랑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교육의 도시네요. 네. 그리고 학원가 봤죠. 이제 상권을 보면 가장 잘 되어 있는 데는 여기 충남 1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정동입니다. 일종의 구도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이런 불당신도시나 천안역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또 있고 그 다음 고속버스 터미널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 요 백화점 상권이라 해야 될까? 동남구 1등이 여기에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신도시 상권 요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상권이 좀 잘 뻗어져 나가 있는 것 펼쳐져 있죠. 맞죠. 네. 압도적 1등은 이제 구도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별 순위를 보면요. 아무래도 요 불당신도시가 1등이죠. 그래서 보면
시세로 이제 보겠습니다. 증감률이 아니라 시세로 이렇게 보면 불당동이 1,400만 원대. 압도적입니다. 네, 압도적 1등이죠. 그 다음 어디냐? 예전에는 백석동이었거든요. 네네. 예전에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어요. 불당에서 가까운 백석동. 그 다음 두정동이었는데 요 성성동에 성성지구라는 미니 신도시가 네네. 들어오면서 여기가 2등. 그 다음 3등이 백석동. 4등이 두정동. 그 다음 이제 뭐 여기 역세권 해서 개발시키려고 하는데 요 일대. 네. 근데 이쪽에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몇 개 있으면서 그렇죠. 평당 순위는 좀 높게 형성돼 있는데 네. 사실상 아파트는 이쪽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울 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요 쌍용동이에요. 쌍용동이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불당동이랑 가깝죠. 네. 그리고 쌍용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역 있고 1급지랑 가까우니까 여기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요 쌍용동은 이제 천안 주민들로부터 두정동이나 이런 성정동보다는 좀 낫습니다. 아, 네. 지역 내에서는 조금 약간 네. 낮은 급지로 평가받고 그렇죠. 있네요. 네, 이런 거는 이제 현장에 가서 뭐 현지인들 그렇죠. 혹은 현장 소장님들로부터 네네네. 좀 정보를 얻어야 되겠죠. 지도만 보고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소액 갭 투자로 들어간다고 여기 들어갔다가 네네. 물론 타이밍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금 많이 물린 분들도 있을 정도거든요. 여기에 갈 바에 돈을 더 주고 아산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니면 기존에 이제 주거지로서 탄탄했던 두정동을 노리게 되고. 네네. 네. 그래서 순위를 보자면 불당동이 1등, 네. 2등이 성성동, 3등이 백석동, 4등이 두정동. 네네. 약간 이 정도 라인만 보더라도 좀 무난하다. 그래서 이게 천안이 다시 상승장에 와서 퍼진다면 네네. 동남구 일대라든지 여기 아산까지 네. 또 보면 좋겠지만 지금은 사실 1급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1급지 위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단지별로 본다면 어디가 많이 빠졌냐면 짜잔 불당신도시가 일단 먼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뭐 말이 필요 없죠. 네. 네, 불당신도시에서 천안 불당 GLCT 푸르지오 2단지 있죠. 이게 거의 대장급이에요. 대장급이죠. 네, 이 대장급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대장급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가 10억 5천 가던 게 3억이 하락해서 28%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7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죠. 네. 자, 천안으로 가서 네. 신불당 일대 그 GL 프로지오시티 그 인근의 단지들은 뭐 다 좋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연식을 일단 보면 네. 아파트를 봤을 때는 입주 시기에서 연식이 중요한데 이런 데가 다 17년식이라서 네. 16, 17식이라서 거의 신축에 가깝습니다. 네. 준신축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평당 가격을 보면 확실히 여기 GLCT 2단지, 1단지 2,500만 원대, 그 다음에 2단지 2,200만 원대, 그 다음에 여기 GL 더샵 2,500만 원대, 네. 그 다음에 호반 서밋 플레이스, 뭐 이 세 개가 거의 한 3대장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2,500, 2,500, 뭐 한 2,200, 2,100. 네. 그래서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단지 있죠. 네. 2단지가 많이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실거래 현황을 보면 자 최고가 10억 5천. 21년 9월 달에 26층이 10억 5천에 거래가 됐다가 13층이 7억 7천. 그 다음에 503동 8층이 7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 1년 6개월 만에 저렇게 네. 빠졌네요. 네. 그러니까 한 28% 하락한 거죠. 한 3억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급지가 꽤 많이 빠진 게 되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소득 대비 집값으로 이렇게 봤을 때 천안에 또 우리가 얼마나 적정 가치가 되느냐 보려면 디스코를 많이 이용하죠. 리치고? 리치고. 네. 네. 자, 리치고에서 보자. 충청남도. 네. 충남. 리치고가 저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네. 저희가 자주 이용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 되는데 딱 요약이 좀 잘 돼 있어요. 네. 그냥 이제 초보자분들이 한눈에 직관적으로 보기에 가격 흐름을 보면 천안의 대장급이다 보니까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하더라. 과거 시장은. 그리고 올랐다가 또 좀 소폭 상승하다가 급상승을 했죠. 네네네. 예, 급상승을 하다가 이제 급격한 하락을 막고 있어요. 네. 다른데 2%대 빠지는 것 대비는 조금은 양호한 편인데 그래도 충남에서 보자면 충남조차도 그다음에 서부구조차도 역대급 하락을 막고 있다. 네. 그런데 좀 의외인 거는 이제 투자 점수가 좋음에까지 왔다. 아직 이런 지역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 점선을 넘어서면 더 좋겠지만 이제 좋은 단계까지 살짝 턱걸이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세 대비 저평가가 아직은 유의. 좋다가 전세가가 빠지기 때문에 유의 단계고요. 그래서 전세가가 붙는 거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가격 진단을 해보면 평균 한 15년 정도를 보자면 네. 자 얘가 평균 5.4년 정도. 네. 5.4년 정도. 그러니까 내 연봉을 쓰지 않고 한 5년 반 정도를 모아야지만 집을 살 수 있다. 그런 동네인데 얘가 고평가됐을 때는 얼마까지 갔냐면 최고 고평가 때는 6.7 정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저평가됐을 때는 현재는 5.9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 평균 수준까지는 다 못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쌌을 때가 4.6, 뭐 한 4.6, 요 사이에 쌌을 때는 한 5.1 정도. 네. 네. 그래서 이제 PIR 지수를 대입해 보면 5.4가 평균인데
고점이 6.7이기 때문에 24% 정도 고평가됐었다. 그래서 확실히 보면 특별시나 광역시는 네네. 4, 5, 60%대 고평가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지들이 많았죠. 네. 네, 비교적 좀 양호한 것 같아요. 여기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르다가 다른 지역 대비 덜 오른 상태에서 고금리,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제 좀 하락을 맞았다. 좀 이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방 광역시 뭐 이런 순차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렇죠. 순서가 한창 진행 중에 맞습니다. 약간 좀 하락 네, 입장을 좀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시장을 보다 보면 훨씬 보는 눈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5.9까지 오니까 어느 정도냐 한 9% 정도 고평가다. 그 정도면 뭐 네, 그렇죠. 네, 이제 거의 다 와가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저점일 때가 4.6인데 네. 이 4.6이 언제냐면요. 최근 15년 동안 네. 가장 쌌을 때가 요때거든요. 2010년, 9년. 2010년 1월달. 그러니까 거의 한 12년 전으로 13년 전으로 돌아가서 네네네. 요때 가치가 가장 저렴할 때거든요. 그럼 이 가치를 이제 아파트 가격에 역산출해서 대입을 해서 이 가격까지 온다면 네. 너무 매력 있는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5년간 가장 쌀 때 내가 사는 거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 계산하면 이게 불가능한 그렇죠. 수치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같이 대외적 경기도 안 좋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뭐 투자 환경도 어렵고 그다음에 실수요자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또 기회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일시적으로 그런 시기가 또 왔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가격을 산출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GLCT 푸르지오 2단지 이게 이제 10억 5천 요때 가장 고평가됐을 때 24%잖아요. 네. 이거를 역산출을 하니까 적정 가격이 얼마가 나오냐면 8억 4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 8억 4천이 어느 정도냐면 요 시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코로나 초입 단계, 코로나 오기 전 초입 단계, 요 단계가 5.4 평균이기 때문에 네네네. 딱 코로나 거품이 없어지는 가격이 8억 4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5%까지 간다면 15년간 가장 최점일 때, 최저일 때. 네, 가격 자체는 15년 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소득도 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소득 증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소득이 줄었지만 우리나라 평균을 보면 소득이 늘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아파트에 대입해야지 내가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아파트가 또 떨어져야 돼. 이건 안 맞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 봤을 때 최저점이 온다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가격은 한 7억 2천 정도가 거의 최저점에 가깝다. 네.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에 거래됐었냐? 7억 5천에 거래됐죠. 7억 5천. 네. 7억 4천도 있네요. 네, 그렇네요. 5층짜리가. 최근에 어쨌든 7억 중반 정도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딱 보니까 저도 현재 가격이 거의 최저점 가격이랑 거의 지금 비슷합니다. 거의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다? 와, 이게 적정 가격을 넘어서서 PIR 지수 정도는 현재 아직까지 9% 정도 고평가지만 아직 9% 고평가지만 대장 단지가 거의 저평가 11%에 거래가 됐다. 그러면 매력 있는 가격인 거죠. 이걸 빨리 이해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가격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빨리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참고로